세 번째 과목인 무역계약 과목을 세 파트로 구분을 하자면은 이제 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첫 번째가 이제 무역계약 파트, 그리고 두 번째가 국제운송 파트, 세 번째가 해상보험 파트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근데 앞에 보시게 되면은 이 무역계약 파트가 70%가 출제된다. 향후 이 두 가지는 함께 공부할 이 두 가지는 30%가 출제가 되는데 사실 가장 우리가 포커싱을 해야 될 이 무역계약 파트가 이제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무역클레임과 중재제도를 공부를 함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여기 파트가 끝나면은 본격적으로 좀 복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무역클레임에 대한 얘기로 돌아와서 얘기를 하자면 얘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봐라라고 한다면 얘는 그냥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사자 일방이 한 상대방의 잘못을 해서 제기를 하는 이 손해배상 청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무효 클레임을 손해배상 청구다라고 바라봤을 때 어쨌든 이 청구를 하면은 수리를 하면은 해결해 주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이 클레임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를 했는데 수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뭐가 발생이 돼요? 그때 발생하는 것이 우리는 분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역 클레임과 함께 엮어서 분쟁을 보면서 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까지 보는 게 이 파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무역 클레임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무역 클레임을 보시게 되면 시험의 무역 클레임 파트는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출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무역 계약 조항이 클레임 조항을 오히려 한 번 더 읽는 게 좋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지금 한번 저랑 같이 읽고 다시는 보지 않도록 할게요. 클레임이란 매매 당사자 일방이 매매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해 행한 일정한 청구이자 그 청구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노티스 오브 클레임이라는 건 뭐냐라고 한다면 클레임 통지를 정식으로 제기하기 전에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밀한 물품의 검사를 거쳐 곧 진짜 클레임 쏠게요라고 하는 예고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티스 오브 클레임만 기억해 두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클레임의 제기 원인은 계약을 중점으로 해서 이 계약이 기준점이에요. 왜? 어차피 계약 때문에 클레임이 제기가 되는 거잖아요. 계약을 중점으로 해서 이 계약과 직접적인 원인이 있냐 아니면 간접적인 원인이 있냐라고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시험에는 출제되진 않았지만 조금만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직접적인 원인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이유로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계약 성립과 관련된 내용이 있을 수 있고 계약 내용과 관련된 원인이 있을 수 있고 세 번째 마지막이 계약 이행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용을 보시면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행 지체, 이행 불충분, 이행 불능 등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은 우리는 세 번째 이 계약 이행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도 총 세 가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만 그냥 알고 가시면 되고 간접적인 원인은 뭐예요? 이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기 때문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신용조사 불충분, 언어 상관습의 상위, 무역실무 주식의 부족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시험에 출제되진 않았지만 출제되더라도 어떤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며 어떤 것이 간접적인 원인인지는 구별하기엔 누구나 다 구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게 너무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분쟁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클레임이 제기가 됐는데 클레임이 수리가 안 됐다. 그랬을 때 분쟁이 나왔다는 건데 우리 이 국제무역사 시험에서는 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시험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서 바라보고 있어요. 시험이 어떻게 출제됐냐?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는 첫 번째,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와 두 번째, 제3자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이 제3자에 의한 해결 방법 두 가지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의 구성 자체가 첫 번째가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이 나오고 그리고 가로 3번에 제3자 개입에 의한 해결로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3자에 의한 해결 제도를 보시게 되면은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라고 해서 ADR이 나오죠. 근데 이 ADR이라는 게 정확한 정의가 뭐냐라고 한다면 얘가 소송 외에 그러니까 소송 말고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말하는 게 이 ADR,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예요. 즉 그렇기 때문에 목차를 보시게 되면은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 이 ADR 이 동그라미 1번에 A의 R선이 있고 B의 조정이 있고 C의 중재가 있고 동그라미 2번으로서 여기에 소송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소송 외의 대체적 그 분쟁 해결 제도인 이 세 가지가 ADR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자체가 이렇게 두 가지로 목차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제가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를 여기에다가 넣어놨다. 그러면은 사실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도 소송에 의해서 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얘도 ADR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ADR이라는 거를 자그맣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개요를 보시게 되면은 분쟁의 제도는 두 가지로 나눴다라고 했죠. 첫 번째가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 그리고 두 번째가 제3자에 의한 해결 방법으로 나눠놨다라는 겁니다.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 제도를 보시면은 단어만 들어도 바로 내용을 알 수 있죠. 청구권의 포기와 화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져가면 되는데 청구권의 포기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청구권의 포기는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고 단순한 주의, 경고를 주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면서 거래를 지속시키는 방법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화해는 뭐냐라고 한다면 당사자 쌍방의 자주적인 교섭을 통해 합의점을 발견함으로써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이다 라는 거죠. 사실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베스트인 방법이 이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이 가장 베스트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왜? 어차피 이 분쟁 해결 제도, 분쟁이 일어난 이유가 무효 계약 때문에 일어났는데 이 계약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다? 당사자 간이다. 그러니까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얘를 어쨌든 잘 절충을 해서 해결하면 가장 베스트잖아요. 그리고 뭐다? 거래 한 번 할 거야? 거래의 지속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게 가장 베스트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원래는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이 실제로는 가장 베스트인데 실제 이렇게 일어나기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제3자의 개입에 의한 해결을 배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3자의 개입에 의한 해결 제도로서 두 가지 파트로 나누자면 첫 번째가 ADR이고 두 번째가 소송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 ADR 밑에 있는 A의 R선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자면 R선은 단어만 봐도 사실 이제 느낌이 오죠? 어떤 내용이 건지. R선이란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의뢰에 따라 제3의 기관이 해결 방안을 제시하거나 조언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조언에다가 별표를 치시고 조언이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근데 이 R선에 대한 가장 단점이 뭐냐라고 한다면 여기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구속력이 없다. 즉 제3자가 지금 제시한 해결 방안을 생각해봐요. 지금 제3자가 나와가지고 기껏 하는 게 해결 방안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조언해주고 그러니까 친구나 하는 짓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생각해서 그냥 얘는 구속력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의뢰에 따라 상공회의소 등 얘가 이제 제3자 기관이죠. 제3의 기관이 조언을 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인데 이 방안을 제시하거나 조언하는 게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어느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불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R선은 공정한 제3자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의뢰에 의하여 분쟁 사건에 개입해 그 해결을 위해 조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역거래에서 R선 기관의 각국의 상공회의소가 대표적이다라는 거고 R선은 상대방의 수락 없이 일방을 실시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구속력이 없다라는 점. 그래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R선만으로는 해결하기 좀 힘들다라는 점입니다. 이해되시죠? 다음은 조정이에요. 조정을 보시게 되면은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따라서 공정한 제3자를 이제 조정인으로 뽑는데 이 조정인이 조정안을 제시해 줍니다. 자, 조정안을 제시해 주는데 R선과의 차이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그 조정인이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서 양 당사자가 오케이 하잖아요. 오케이 하면 구속력이 생깁니다. 이게 R선과의 가장 큰 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이게 조정의 핵심만을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조정인이 제3자인 조정인이 나오는데 이 조정인이 조정안을 낸다. 근데 이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수락하면은 구속력이 생긴다는 점을 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정은 조정인이 제시한 조정안을 쌍방이 수락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근데 쌍방이 수락하면은 구속력이 생기는 것이고 만약에 조정인이 제시한 조정안을 거부하면은 구속력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부를 할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고
조정안에 대한 쌍방이 동의를 함으로써 구속력이 생기니까 분쟁을 해결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정이라는 거는 마지막에 있는 C, 중재를 하기 전에 하는 사전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은 조정은 중재 절차 개시 전에 진행될 수 있는, 반드시 돼야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냥 될 수 있는, 그냥 사전에 할 수 있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분쟁의 방법이 하나이며 조정안을 받아들인 의무는 없다. 왜? 거절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받아들인다면은 구속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어 당사자는 이에 구속된다라고 해서, 만약에 조정인이 제시한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오케이 한다라고 하면은 구속력이 생기기 때문에 법원에 굳이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과는 다른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 핵심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중재예요. 중재가 굉장히 중요한데, 중재는 여기서는 간단히 공부하고 어차피 중재는 또 다른 목차로 빠져서 배우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당사자 쌍방의 중재 합의에 따라서, 이 중재 합의라는 게 사전 합의가 있고 사후 합의라는 게 있어요. 사전 합의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중재 조항을 통해서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중재로, 만약에 분쟁이 일어나면 중재로 하자라고 하는 이 사전 합의인 거고, 사후 합의는 뭐냐라고 한다면은 분쟁이 일어나고 나서 중재를 합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재 합의는 사전과 사후가 있다. 그랬을 때 공정한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해서 중재 판정부를 구성하고 그 판정부에서 내려진 중재 판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자, 여기서 그러면 중재는 이 알선과 조정과의 차이가 뭐냐라고 한다면, 알선은 애초에 구속력이 없죠. 조정은 당사자가 수락하면 구속력이 생기죠. 근데 중재는 차이가 뭐냐라고 한다면, 이 중재 판정 자체가 수락 여부에 상관없이 그냥 구속력을 가진다. 이게 알선, 조정, 중재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속력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세 가지를 좀 비교를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중재 판정에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쌍방은 승복해야 된다 라는 거죠. 이해됐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얘에 의해서 걸치게 되면은 소송을 거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한 게 이제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인 ADR. 그래서 알선, 조정, 중재를 했고, 그 다음에 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소송은 이제 쉽죠. 사실 법원에 의해서 판결을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력은 쌍방이 승복할 경우 발생하고, 만약에 불복할 경우에는 상소가 가능하다. 그래서 끝까지 가면은 개심까지 올라가서 3심제도죠. 3심제. 3심까지 일어날 수 있다. 소송의 가장 큰 특징은 공개주의가 원칙인데, 어차피 나중에 지금 다음 챕터에서 배우겠지만 이게 가장 중재하고의 가장 큰 비교점이에요. 중재는 비공개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중재는 비공개라는 말 적고, 여기 공개주의가 원칙이라는 말 적고, 그래서 중재를 어차피 따로 다룰 때 이러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